안녕하십니까. 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풍수지리 원리와 만물의 풍수지리 원리란 만물에서 발산하는 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서 기가 발산하는데 그 수십만 가지의 기 중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음기에 대해서, 즉 동기감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즉 죽으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죠. 우리는 매장 문화가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장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장은 어디다 합니까? 땅속에 하죠. 자, 땅속에는 각종 지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혈이라고 그러죠.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그렇습니다. 이 땅속에는 6가지 이 지질이 있는데요. 즉 우리가 좋아하는 매장의 그 길질한 이 6가지 지질 중에는 온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온하고 따뜻한 곳이죠. 자, 이런 곳에 부모 시신이나 조상의 시신을 유골을 매장하면 이 땅속이 안온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는 시신에서 편안한 기, 좋은 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이 기가 직계의 자손과 통관함으로써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음덕, 조상의 음기가 가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6가지 지질 중에는 온혈만 매장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물속에 수혈이라고 그러죠. 이런 물속에 매장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신이 흉하게 부패게 되겠죠. 물속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역시 물속에서 있는 것은 잠시지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된 시신도 역시 물속에서는 흉기를 발산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수혈은 묘지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혈이 또 있습니다. 화기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는 매장되는 시신이 역시 화기, 뜨거워서 땅속이 뜨겁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타겠죠. 이 타다 보면은 10년, 이렇게 20년 지나고 보면 이 시신은 결국은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묘를 써놓고 20, 30년 지난 뒤에 파보면 완전히 유골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혈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혈이 있습니다. 말을 건자죠. 이 건혈에서도 역시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땅속이 역시나 이런 곳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 건혈에서는 유골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유골이 하얗게 됩니다. 너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흉기를 발산하게 되죠. 이런 곳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흉기를 받은 자손들은 또 역시나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혈이 있어요. 습혈. 이 땅속에 습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매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역시 이 매장되는 시신은 이 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죠. 그러면서 이 습혈, 이 흉기를 또 발산해서 직계자손과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온혈을 제외한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이런 곳에는 매장할 것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끔 미라가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라는 어느 곳에서 발생되느냐면은 냉혈에서 발생됩니다. 이 냉혈이 이 공기소통이 안 되면, 땅속에
완전히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얼게 되죠. 우리 이 냉장고 역시 냉동실을 닫아놓으면 공기 소통이 안 되니까 얼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 냉열에서는 유해가 비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냉열에서도 역시 흉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조상의 음덕이란 바로 이 시신에서 매장되어 있는 지질의 유해가 발산하는 기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란 이 기가 음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수의 원리가 바로 이 음덕인 것입니다. 이 음기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음기란 상당히 음덕이란 좋은 음덕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요, 이 지구상에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 중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 어류, 조개류 이렇게 수십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상의 핵심부가 어디겠습니까? 핵심부는 동물 형상이라 그러면 바로 머리 부분이죠. 사람도 바로 이 머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꽃 피는 곳이라면 어디겠습니까? 꽃봉오리가 핵심이겠죠. 자, 이와 같이 그 핵심 부분이 정혈, 온혈입니다. 이런 곳은 안온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이것이 명당의 혈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명당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몇백 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몇천 평 가지고도 안 돼요. 최소한도 몇만 평 내지 몇십만 평이라 그래야 이런 형상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몇십만 평 중에는 이 명당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왜? 사람의 형상이 머리가 하나인데 둘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명당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몇만 평, 몇십만 평이라도 결국은 명당은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흉지라고 얘기하는 거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혈, 무해무득한 것,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것이 불과 있어야,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있어야 5개, 저는 10개 미만짜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몇만 평이라도 10개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다 좋은 몇 자리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당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다. 이 혈도 중요하지만 그 형상의 풍수라는 것이 제가 최초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 갖춰지는 것하고 매장되어 있는 시신에서 발산하는 기가 바로 자손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산이라 하더라도 다 몇 자리가 쓸 것은 못 된다.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는 그 예로부터 이 풍수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매장 문화만 전해왔습니다. 그 매장 문화가 바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분야의 학자들이 정말 이 풍수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정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국민에게 풍수학자들이 또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한 과학으로 입증시키는 것도 더 좋았겠죠. 이렇게 해서 학문 정립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수백 년 전부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렸더라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요 98% 이상 화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풍수가로서 정말 풍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견해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좋은 몇 자리를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저는 이 동작동 국립묘지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묘지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그 매장한 그 시신은, 그러니까 화장한 유골은 말고 매장한 시신은 15,000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15,000기의 그 조상의 그 음덕을 받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거기다 묘를 쓴 이후에 자손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논란이 있다고 방송을 못했어요. 저는 아쉬워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묘를 잡고 국립묘지를 묘를 잡을 정도라면 우리나라 풍수 대가입니다. 큰 학자죠. 이 학자라는 분들도 그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동작동 국립묘지는 산의 형상물을 봐서는 대단한 명당입니다. 대단한 명당인데 왜 잘못됐는가? 풍수 지르는 만물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강물이 동작동 국립묘지로 잘 들어오다가 좌측령 왼쪽에서 그 한강물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에 들어오다가 다시 이 물이 마포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강물이 이 산을 배신한 겁니다. 이게 풍수용어로 배신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아무리 산이 명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상이 있으면 절대 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풍수가 대가들이 한 역할인데, 저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 풍수 이외에도 풍수학자 대가들이 써놓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묘자리를 잡을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기가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분들은 과학으로 입증을 해야 인정을 하니까요. 자, 제가 94년도 풍수지리 허화실에 대해서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PD가 부모와 왜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자손이 잘 되고 묘를 잘못 쓰면 왜 안 되느냐, 그 원리가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길지는 좋은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전국에 방송을 하면 각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자기 그 방송 채널 마치는 데는 나오는 원리가 뭐냐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파가 상통되기 때문 아니냐, 같은 전파가. 바로 그것이다. 부모와 자식도 같은 물질에서 기가 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담당 PD가 부산의 동의대학교 이상명 기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풍수지리 학자가 이러한 그 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미국에서 이미 25년 전에 실험한 사실을 다시 재실험을 해가지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남자 5사람에게 정자를 채취해서 사람은 서울에 놓고 이 정자 5개는 대전 약 200kg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사람을 정자 있는 곳으로다가 정신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사람 중에 한 사람을 뒤에 가서 몰래 가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하니까 그쪽에 신경 쓰고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죠. 놀라는 순간에 대전에 있는 정자 5개 중에 하나가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확인하니까 놀란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이것이 뭐야? 정자는 뭐예요? 나의 분리체다 말이죠. 따라서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또 한 번은요, 세살한 남자에게 또 정잘체, 이것도 방송된 겁니다. 정잘체 채가지고 사람은 이 방에 놓고 정자는 이 옆방에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정자 셋에다가 얼기설기 이 전자스핀을 각자 장치해 놓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전기 가문을 고문을 가했습니다. 전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괴로워했죠. 전기 여러분 한번 전기 당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씩은. 굉장히 괴로웠단 말입니다. 막 몸을 비틀고 결국 그게 뭐예요?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막 괴로워하듯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옆방에 있는 정자 3개 중에 하나가 미세하게 막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전기 당하는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역시 같은 물체는 통한다라는 거. 이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 모든 만물에는 기가 발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도 죽으면 이 육신에서 시신에서는 죽은 물체지만 기가 발산할 건 사실이고 그 지질에 따라 기가 발산할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가 자손하고 통관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 풍수 과학을 그래서 과학으로 입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지금 우리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과학을 입증시켜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영국서는요 이미 이것을 과학으로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유전자는 행복한 운명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행복하면 결국 내 자식도 행복한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전수받은 이 풍수질이 핵심이 뭐였었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한다는 걸 전수받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영국서는 어떻게 기대하느냐면요. 이 사람도 앞으로는 행복한 사람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 포악한 사람,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이제 안 태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개념 지도만 완성되면 그 행복한 사람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학문이었습니다. 우리는 1100년 전에 정말 도선대사가 이것을 다 확인했던 거예요. 이걸 확인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 위대한 이런 정말 진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공개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오히려 나쁘게 역이용될까봐.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명당짜리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욕심 많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만 더 밝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명당을 이런 학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전되온 거예요. 한 사람씩만. 제가 34대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1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게 뭐 과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이 유전자가 뭐 어떻게 돼서 했는데 그런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부터 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위대한 민족이었었죠. 저는 이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은 아주 계속 더더욱 연구가 되면 될수록 더 이 자연의 그 위력, 이 학문의 위력을 저는 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의 그 음덕이라는 것은 바로 각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중요한 것을 이제 학문으로 정립을 해야죠. 당연히 학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옛날부터 풍수라는 것은 전해왔는데 정말 몰랐던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국가 운명에 쓰도록 이렇게 정립을 해서 모두가 자연을 이용해서 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음택, 즉 동기가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몽이란 조상의 음덕, 조상의 매장되어 있는 시신에서 발산하는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영향받는다. 그 기란 혈에서 6가지 혈에서 발산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명당이 있긴 있지만 또 우리 국민이 다 좋은데 사망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왜 이것이 과학인지,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천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과학이라는 뜻을 모르고 유전자니 이런 내용을 몰랐죠. 그러나 이것이 현대 과학으로서, 즉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밝혀내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